대학도 지방대 나온 애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시어머니 강명자 58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갑게 울렸으며 그 말을 들은 이수진 27은 시댁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얼어붙었고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려놓을 수도 없었으며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들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수진이 입을 열었지만 명자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고 말대꾸는 또 하네. 며느리가 시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라고 소리쳤으며 옆에 앉아있던 남편 준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내를 돕지 않았으며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가장 큰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은 6개월 전이었고 준석이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했을 때 수진은 떨렸으며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손톱까지 깨끗하게 다듬었으며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명자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고 키가 작네. 우리 집안은 다들 큰데라는 말이 첫 인사였으며 수진은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느꼈지만 준석을 사랑했기에 참기로 했으며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명자는 수진의 드레스를 보고 촌스럽네. 우리 집안 체면 생각 좀 하지라고 말했고 하객들 앞에서였으며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웃으며 넘겼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으며 괜찮아. 내가 제일 예뻐라고 속삭였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정해졌고 수진의 의견은 묻지 않았으며 며느리는 시댁 가까이 살아야지라는 명자의 말 한마디로 결정됐고 수진이 저희 회사는 반대편인데 라고 말하자 명자는 회사? 결혼하면 일 그만둬야지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해라고 잘라 말했으며 준석은 또 침묵했고 수진은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 명자는 매일 전화했고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준석이 고기 좋아하는데 라고 물었으며 수진이 오늘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라고 대답하면 회식? 남편 저녁은 누가 챙기는데 며느리가 할 일을 회사가 더 중요해? 라고 따졌고 수진은 회식을 빠지게 됐으며 승진 기회를 놓쳤고 상사는 집안일 때문에 빠지는 사람은 승진 못 시켜라고 말했으며 수진의 커리어는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명자는 아직도 애 소식 없어? 검사 받아봤어? 라고 물었고 친척 모임에서였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였고 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직 신혼인데 라고 대답했으며 명자는 신혼이 무슨 3개월인데 빨리 낳아야지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라고 말했고 신우이가 거들었으며 언니 나이가 벌써 27이잖아요. 빨리 낳아야죠 라고 말했고 수진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고문 같았습니다. 6개월째 수진은 회사를 그만뒀고 명자의 압박이 심해졌으며 회사 다니느라 집안일을 못하잖아. 준석이가 불쌍해라는 말을 매일 들었고 준석은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 있어. 우리 형편도 괜찮으니까 집에서 쉬어도 되라고 말했으며 수진은 싸우기 싫어서 그만뒀고 5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며 동기들은 승진하고 있었지만 수진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매일 시댁에 오라고 했고 며느리가 시댁에 자주 와야지라며 불렀으며 수진은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청소를 했고 점심을 준비했으며 설거지를 하고 저녁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자기 집 청소는 할 시간이 없었으며 준석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불평했고 수진은 말없이 또 청소를 했으며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년째 명절이 다가왔고 수진은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했으며 시누이는 저는 애들 돌봐야 해서요라며 빠졌고 시동생 아내는 몸이 안 좋아서요라며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진은 3일 동안 부엌에서 살았고 손에는 칼 자국과 대인 자국이 가득했으며 명자는 이게 뭐야 너무 짜네 이건 또 맛이 없어라고 평가했고 친척들 앞에서였으며 수진은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명절 후 수진의 어머니가 전화했고 괜찮니? 목소리가 왜 그래? 라고 물었으며 수진은 괜찮아요.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어머니는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 엄마가 있잖아 라고 말했으며 수진은 전화를 끊고 울었고 소리내지 않고 울었으며 준석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아내가 우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년째 수지는 임신했고 명자는 기뻐했지만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라고 말했으면 수진이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안 하잖아요 라고 말하자 명자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귀한 거지라고 화를 냈고 수지는 입을 다물었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해 내가 딸이면 할머니가 실망하실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출산날 딸이었고 명자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다음에는 아들 낳아야지라고 말했고 축하 대신 다음 계획을 말했으며 수지는 아기를 안고 울었고 우리 딸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반기지 않아서라고 속삭였으며 명자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고 요즘 산후조리원도 많은데 뭐라고 말하며 집에 오지 않았으며 수지는 혼자 아기를 돌봤고 준석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으며 수지는 그 한 달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거울을 보면 늙은 자신이 보였고 29살이었지만 40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든 딸을 보며 결심했고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눈물만 흘렸으면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고 언젠가는 이 모욕을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며 더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났고 수지는 아이를 키우며 살았으며 명자의 간섭은 더 심해졌고 애를 왜 그렇게 키워 내가 키워줄까? 라고 말했으며 수진이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며느리 주제에 내 손주를 내 맘대로 키워 라고 화를 냈고 수지는 또 굴복했으며 일주일에 사흘은 시댁에 아이를 맡기게 됐고 명자는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키웠으며 수진의 교육 방침은 무시됐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아이 유치원에 갔다가 다른 엄마들을 만났고 그중 한 명이 대기업 임원이었으며 저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어요. 일하면서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보람 있어요 라고 말했고 수지는 부러웠으며 저는 결혼하고 바로 그만뒀어요 라고 말하자 아깝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수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으며 정말 아까운 걸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준석에게 말했고 여보 나 다시 일하고 싶어라고 했으며 준석은 TV를 보다가 갑자기 왜 돈도 충분한데라고 대답했고 수지는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야라고 말했지만 준석은 엄마가 뭐라고 하실 텐데 며느리가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 라고 되물었으며 수지는 우리 둘이 나눠서 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지만 준석은 웃었고 내가 집안일을 말도 안 되라고 잘라 말했으며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명자의 아들일 뿐 내 남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4년째 명자는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라고 물었고 수지는 아직은 생각 없어요 라고 대답했으며 명자는 생각 없긴 아들 낳아야지라고 말했고 수진이 딸도 좋은데요 라고 하자 딸이 뭐가 좋아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데 라고 말했으며 수지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끌어올랐고 나도 남의 집 사람이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하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5년째 준석의 회사가 어려워졌고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준석은 명단에 들어갔고 퇴직금을 받고 나왔으며 집에는 빚이 있었고 전세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빚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으며 준석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매일 밤 취해서 들어왔으며 수진에게 내가 이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고 말했고 수진은 기가 막혔으며 내가 일하자고 했을 때 당신이 반대했잖아 라고 말했지만 준석은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라고 우겼으며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자에게 돈을 빌리러 갔고 준석이 엄마한테 부탁해봐라고 했으며 수지는 가기 싫었지만 갔고 명자는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물었으며 수진이 3천만 원만. 이라고 말하자 명자는 웃었고 3천만 원? 그게 적은 돈이야?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 라고 말했으며 수지는 준석이가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 이라고 애원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고 안 돼. 우리도 여유 없어. 그리고 며느리 집안일은 며느리가 해결해야지라고 잘라 말했으며 수지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준석은 엄마가 안 빌려줬어. 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며 엄마가 왜 그래 이상한 애라고 중얼거렸지만 수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명자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일을 구하기 시작했고 5년 경력 단절이었지만 어디든 지원했으며
편의점, 마트, 식당 가능한 모든 곳에 이력서를 냈고 한 달 만에 마트에서 연락이 왔으며 주 5일 하루 8시간 시급 9,000원이라는 조건이었고 수지는 승낙했으며 명자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마트에서 일을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라고 화를 냈지만 수지는 돈이 필요해서요라고 담담하게 대답했고 명자는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집에서 일하고 말했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일은 힘들었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으며 손님들은 무례했고 상사는 까다로웠지만 수지는 참았으며 월급날 받은 144만 원을 보며 울었고 5년 전에는 3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144만 원이었지만 그래도 기뻤으며 내 돈이라는 것이 중요했고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으며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6년째 준석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구직 활동은 하는 둥 마는 둥이었으며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고 수진이 일해서 돌아오면 저녁 뭐야? 라고 물었으며 수진이 피곤해서 라면 끓일게라고 하면 라면? 나 제대로 된 밥 먹고 싶은데 라고 불평했고 수진은 그럼 당신이 해라고 말했으며 준석은 내가 왜 남자가 밥을 해? 라고 되받았고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으며 밥을 했고 눈물을 흘리며 했으며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것을 매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명자가 집에 왔고 청소 상태를 체크했으며 먼지가 쌓였네. 며느리가 일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어떡해라고 꾸중했고 수진이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하고 오면 피곤해요라고 대답하자 명자는 사람. 며느리는 며느리지 피곤하면 일을 그만둬. 집안일이 우선이야라고 말했으며 수지는 돈을 벌어야 해요. 준석이가 실직 상태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명자는 그건 준석이 문제고 며느리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고 일축했으며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터졌고 그럼 준석이 일자리 구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든지 라고 소리쳤으며 평생 처음으로 명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명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화를 냈으며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라고 되받았고 수지는 네 질렀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또 소리쳤으며 명자는 너 미쳤구나 준석아. 라고 아들을 불렀고 준석이 나왔으며 왜 그래 엄마한테 왜 그래? 라고 수진을 나무랐고 수진은 남편을 봤으며 그 눈빛을 받고 여전히 엄마 편이었으며 아내는 안중에도 없었고 수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이 결혼, 이 가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딸이 있었고 딸 때문에 참아야 했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노트를 꺼냈고 펜을 들었으며 복수 계획이라고 제목을 쓰고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나는 이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1단계 경제적 독립 1-3년. 마이너스 마트 일 계속하며 저축. 마이너스 야간 대학원 진학하여 학위 취득. 마이너스 자격증 취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2단계 커리어 재건 4-7년. 마이너스 부동산 회사 취직. 마이너스 실력 쌓아 승진. 마이너스 인맥 구축. 3단계 재산 형성 8-10년. 마이너스 부동산 투자. 마이너스 자산 1억 만들기. 마이너스 이혼 준비. 최종 목표 시어머니가 무릎 꿇게 만들기. 노트를 덮었고 서랍 깊숙이 넣었으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고 이 계획은 수진만의 비밀이었으며 10년 동안 천천히 확실하게 실행할 것이었고 그때까지 참을 것이며 웃으며 참을 것이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7년째 수지는 야간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부동산학 석사 과정이었으며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갔고 주말에는 과제를 했으며 딸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스스로 숙제를 하는 법을 배웠으며 수지는 딸에게 미안했지만 엄마가 지금 고생하는 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라고 설명했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요. 엄마 힘내세요라고 말했으며 그 한마디에 수지는 울었고 이 아이 때문에라도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자는 수진이 대학원 다니는 것을 알고 비웃었으며 공부를 왜 해? 며느리가 석사를 따서 뭐하게? 라고 말했고 수지는 제 미래를 위해서요라고 대답했으며 명자는 미래? 며느리 미래는 시댁 잘 모시는 거지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으며 그저 미소만 지었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을 명자는 몰랐으며 수지는 그것이 통쾌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집에 있었고 8년째 백수였으며
이제는 구직 활동도 안 했고 나이가 많아서 안 뽑아줘라는 핑계만 댔으며 수진이 편의점이라도 해봐라고 말하면 내가 편의점을 자존심이 허락 안 해라고 대답했고 수진은 나는 마트에서 일하는데 당신 자존심은 뭐가 달라? 라고 되물었지만 준석은 그건 다르지라고 말했으며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하지 못했고 수진은 이 사람과의 대화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8년째 수진은 석사 학위를 받았고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졸업식에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준석은 그게 뭐 대수라고라며 관심 없었으며 명자는 돈 낭비라고 말했고 딸만 왔으며 엄마 축하해요라고 말하며 꽃다발을 줬고 수진은 딸을 안고 울었으며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꼭 성공할게라고 속삭였습니다. 학위를 받고 수진은 부동산 회사에 입사했고 대형 부동산 컨설팅 회사였으며 석사 학위와 열정을 인정받았고 월급은 3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며 마트 때보다 2배 이상이었고 수진은 통장을 보며 기뻤으며 드디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진은 악착같이 일했고 누구보다 빨리 출근했으며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나와 공부했으면 상사는 한대리 열정이 대단하네요 라고 칭찬했고 동료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했지만 수진은 저는 늦게 시작해서 따라잡아야 해요 라고 대답했으며 1년 만에 우수사원으로 뽑혔고 보너스 500만 원을 받았으며 그 돈을 딸 통장에 넣었고 이건 내 대학 등록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9년째 명자가 쓰러졌고 뇌출혈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이 필요했으며 비용은 3천만 원이었고 준석은 수진에게 여보 엄마 수술비 좀 이라고 부탁했으며 수진은 내가 왜? 라고 물었고 준석은 엄마잖아. 우리 엄마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당신 엄마지 내 엄마 아니야 라고 차갑게 대답했으면 준석은 놀란 표정이었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더듬거렸지만 수진은 10년 동안 나를 하인처럼 부린 사람이 이제 와서 내 도움을 바라. 웃기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죽게 내버려둬.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너 미쳤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이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웃었으며 나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 며느리라고 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라고 되받았고 준석은 할 말을 잃었으며 수진은 가방을 들고 나갔고 알아서 해결해. 나는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준석은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았고 3천만 원을 빌렸으며 명자의 수술을 했고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됐고 재활이 필요했으면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고 한 달에 250만 원이 들었으며 준석은 수진에게 여보 간병비 좀 이라고 또 부탁했지만 수진은 내 월급은 내가 쓸 거야.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겨라고 잘라 말했고 준석은 우리 부부잖아 같이. 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부부? 1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뭔데 부부야? 엄마 편만 들고 나는 무시하고 그게 부부야? 라고 소리쳤으며 준석은 얼굴이 빨개졌고 그때는 이라고 변명했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노트를 꺼냈고 계획을 확인했으며 9년째 거의 다 왔다. 1년만 더라고 적었고 통장을 확인했으면 9년 동안 모은 돈은 8,500만 원이었고 1억까지 1,500만 원 남았으며 내년이면 달성할 것이고 그때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며 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명자는 퇴원 후 집으로 왔고 거동이 불편했으며 휠체어를 타야 했고 수진에게 며느리야 나 좀 도와줘라고 부탁했지만 수진은 일 때문에 바빠요. 간병인 고용하세요 라고 대답했으며 명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이제 곧 남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고 명자는 뭐? 남? 이라고 되물었으며 수진은 이혼할 거예요. 고지라고 선언했고 명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수진은 상관하지 않았으면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진은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5천만 원이 됐으며 10년 전 퇴사할 때보다 높았고 수진은 성공했으면 경력 단절 10년을 극복했고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었으며 동료들은 팀장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수진은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수하려고 악착같이 했지라고 생각했으며 그 복수가 곧 완성될 것입니다.
10년째 수진의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모였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전문 변호사였으며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대단하시네요. 보통은 충동적으로 오시는데라고 감탄했으며 수지는 충동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계획적으로 해야죠 라고 대답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재산분할 청구하시죠? 라고 물었고 수지는 당연하죠. 제가 10년 동안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 댔어요. 그 돈 다 받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수진이 10년 동안 번 돈은 총 3억이었고 생활비로 쓴 돈이 1억 8천이었으며 저축한 돈이 1억 2천이었고 준석은 그 기간 동안 거의 벌지 못했으며 집은 전세였고 보증금 2억은 수진 명의 대출이었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시 수진이 유리했고 변호사는 이기실 겁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준석에게 통보했고 저녁 식사 중에 말했으며 우리 이혼해라고 차분하게 말했고 준석은 수저를 떨어뜨렸으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당황했지만 수지는 갑자기가 아니야. 10년 동안 생각했어 라고 대답했고 준석은 10년? 그럼 그동안 날 속인 거야? 라고 화를 냈지만 수지는 웃었으며 속인 게 아니라 참았지. 복수할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복수? 무슨 복수? 당신과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모든 것에 대한 복수.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이혼 동의서였으며 서명에 협의 이혼하자라고 말했지만 준석은 고개를 저었고 싫어 절대 안 돼라고 거부했으며 수지는 그럼 재판 이혼하지 뭐 나한테 유리한데라고 말했고 준석은 무슨 근거로? 라고 물었으며 수지는 10년 동안의 녹음, 문자, 일기 다 모아뒀어. 당신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방관했는지 증거가 산더미야라고 말했고 준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내가 10년 동안 번 돈 3억 그중 절반은 내 거야. 1억 5천은 받을 거야. 1억 5천? 그런 돈 어디 있어? 그건 당신 문제지. 집 팔든지 빚을 지든지 어떻게든 마련해. 준석은 주저앉았고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딸도 있잖아. 라고 애원했지만 수지는 딸 때문에 참았어. 10년 동안 하지만 이제 딸도 컸어. 중학생이야. 이해할 나이야 라고 말했으면 실제로 딸은 방에서 듣고 있었고 문을 열고 나와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라고 말했으며 준석은 딸을 봤지만 딸은 아버지를 외면했고 수진 옆에 섰으며 준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명자에게 갔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명자를 내려다봤으며 시어머니 저 이혼해요 라고 말했고 명자는 뭐? 감히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약했으며 병으로 힘이 없었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으면 10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죠? 대학도 지방대 나온 애가 무슨 자격이라고 했죠?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건 지금 저는 명문대 석사예요. 대기업 팀장이에요. 연봉 5천만 원이에요. 당신 아들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명자는 할 말을 잃었고 수지는 계속했으며 10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한테 무시당하고 하인 취급당하고 모욕당한 걸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준비했어요. 복수를 요라고 말했고 명자는 복수? 감히 며느리가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웃었으며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곧 남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석이한테 재산분할로 1억 5천 받을 건데 그 돈 당신한테서 나올 거예요. 준석이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 당신이 집 팔아서 주든지 해야 할 거예요. 명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내 집을? 절대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수지는 법원 판결이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차갑게 말했으며 돌아서서 나갔고 명자는 뒤에서 돌아와. 이 못된 년아. 라고 소리쳤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 소리가 귀에 감미로웠고 10년 동안 참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고 준석은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수진의 증거 앞에서 무력했으며 10년 동안 모은 녹음, 문자, 일기, 사진 모든 것이 수진에게 유리했고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준석은 주저앉았고 명자는 방청석에서 울었지만 수지는 미소를 지었으며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판결 후 수지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25평 전세, 보증금 3억은 재산분할 받은 돈과 저축한 돈을 합쳐 마련했고 깨끗한 집, 햇살이 잘 드는 집,
시댁 간섭 없는 집이었으며 수지는 딸을 안고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했고 딸은 엄마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했으며 수지는 울었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 수지는 새로운 삶을 살았고 회사에서 더욱 승승장구했으며 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8천만 원이 됐으며 딸은 명문 중학교에 입학했고 성적도 우수했으며 모녀는 행복했습니다. 한편 명자와 준석은 무너지고 있었고 재산 분할 1억 5천을 갚기 위해 명자의 집을 팔았으며 집값은 3억이었지만 대출 1억을 갚고 나니 2억이 남았고 그중 1억 5천을 수진에게 줬으며 남은 5천만 원으로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었고 15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으며 명자는 평생 살던 넓은 집을 잃고 좁은 빌라에 갇혔고 매일 울었으며 다 그 며느리 때문이야 라고 저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백수였고 이제는 나이가 45이었으며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으며 시급 9,500원,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벌었고 그 돈으로 명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댔으며 자신은 굶는 날도 있었고 수진이 떠난 후 삶이 얼마나 편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으며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건강은 더 나빠졌고 재활을 제대로 못해서 하반신이 거의 마비됐으며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간병인을 고용할 돈도 없어서 준석이 직접 돌봤으며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화장실을 돌봐줘야 했고 준석은 지쳐갔으며 이게 인생이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명자는 다 내 며느리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못 잡아서 라고 탓했고 준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고 명자는 폐렴에 걸렸으며 입원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고 건강보험으로는 부족했으며 준석은 사채를 썼고 2천만 원을 빌렸으며 이자는 월 10%였고 매달 200만 원을 갚아야 했지만 수입은 190만 원이었으며 적자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명자는 병원에서 수진을 저주했고 그년이 다 망쳐놨어 우리 가문을 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으며 병실에는 명자 혼자였고 준석도 일하러 가고 없었으며 문병객도 없었고 친척들은 가난한 명자를 외면했으며 예전에 명자가 자랑하던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고 명자는 혼자였으며 외로웠고 무서웠습니다. 한편 수지는 재혼했고 회사 동료였던 남자와 만났으며 바람직한 사람이었고 수진을 존중했으며 딸도 좋아했고 재혼식은 조촐하게 했지만 행복했으며 수진은 인생 2막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것입니다. 명자는 그 소식을 준석을 통해 들었고 뭐? 재혼? 벌써? 라고 분노했지만 준석은 1년이 지났는걸요. 엄마라고 담담하게 말했으며 명자는 1년? 겨우 1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를? 이라고 소리쳤지만 준석은 엄마 수진이는 자유예요.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고 명자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으며 그저 일을 갈 뿐이었습니다. 2년째 명자는 요양원에 들어갔고 준석이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서였으며 시립요양원이었고 무료였지만 시설은 열악했으며 방은 6인실이었고 냄새가 났으며 간호사들은 무례했고 음식은 맛이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명자는 거기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창밖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왔고 30분 앉아있다가 갔으며 대화도 없었고 명자가 돈 좀 가져왔니? 라고 물으면 준석은 고개를 저었고 없어요. 엄마 저도 빚 갚느라. 라고 대답했으며 명자는 한숨만 쉬었고 아들을 원망했지만 말하지 않았으며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고 젊은 여자였으며 명자의 방을 청소해주고 말벗이 되어줬고 할머닌 가족 자주 와요? 라고 물었으며 명자는 고개를 저었고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라고 대답했으며 자원봉사자는 아드님 하나예요? 라고 물었고 명자는 응. 이라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요? 그 질문에 명자는 얼굴을 찡그렸고 이혼했어 못된 년. 이라고 중얼거렸으며 자원봉사자는 아 그러시구나. 라고 말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명자는 혼자 중얼거렸고 다 그년 때문이야.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1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대 10년을. 이라고 말했으며 자원봉사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원봉사자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고 오늘 요양원에서 재밌는 얘기 들었어라고 했으며 남편은 무슨 얘기? 라고 물었고 자원봉사자는 며느리한테 10년 동안 복수당한 시어머니 이야기라고 말했으며 남편은 웃었고 복수? 며느리가? 라고 되물었으며 자원봉사자는 10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결국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라고 설명했고 남편은 통쾌하네. 그 며느리 대단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좀 무섭기도 해. 10년 동안 참고 계획한다는 게 그만큼 억울했겠지 뭐.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명자의 이야기는 요양원에 퍼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며 저 할머니 며느리한테 복수당했대라고 말했고 명자는 그 시선을 느꼈으며 더욱 외로워졌고 창밖만 바라봤으며 지난 10년을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고 수지는 임원이 됐으며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었고 딸은 명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성적은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재혼한 남편은 수진을 아꼈고 딸도 친딸처럼 대했으며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지는 회사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요양원 방문이었으며 직원들과 함께 갔고 노인분들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수지는 6인실 방을 배정받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명자가 있었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으며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고 뒷모습만 보고 있었으며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들어갔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으며 명자는 고개를 돌렸고 수진을 봤으며 눈이 커졌고 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시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명자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내가 여기 왜? 라고 더듬거렸고 수진은 회사 봉사활동이에요 라고 대답했으며 위문품 봉투를 내밀었지만 명자는 받지 않았고 그저 수진을 노려봤으며 썩 꺼져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웃었고 여전하시네요 라고 말했으며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고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고 나가려 했지만 명자가 잠깐이라고 불렀으며 수진은 멈춰 섰고 돌아봤으면 명자는 너 행복하니? 라고 물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아주 행복해요. 재혼했다며.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그 말에 명자는 얼굴을 찡그렸고 준석이는 존중 안 했니? 라고 물었으며 수지는 웃었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대답했으며 명자는 입을 다물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임원이에요. 연봉 1억 넘게 받아요. 딸은 명문고 다녀요. 새 남편은 저를 아껴요. 시댁 간섭도 없어요. 완벽한 삶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러 온 거야? 아니요, 봉사하러 왔어요. 근데 우연히 시어머니를 만난 거죠.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고 낡은 요양원, 6인실, 냄새나는 공기, 불쌍한 노인들, 그중 하나가 명자였으며 10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죠? 대학도 지방대 나온 애가 무슨 자격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렸고 수진을 보지 않았으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자격 있어 보여요? 라고 물었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수지는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하인처럼 부리고 모욕했죠. 그 대가가 이거예요. 요양원에 혼자 있는 거라고 말했으면 명자는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해요? 수진이 물었고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후회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수지는 그 대답을 듣고 만족했으며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고 나갔으며 명자는 뒤에서 울었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고 그 울음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복도에서 수지는 잠시 멈춰섰고 심호흡을 했으며 10년 전을 떠올렸고 그때의 자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던 자신, 하지만 참고 견뎠던 자신, 그리고 지금의 자신, 성공한 자신, 행복한 자신, 복수한 자신을 비교했으며 만족스러웠고 해냈어. 나 정말 해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고 오늘 전 시어머니 만났어 라고 했으며 남편은 정말 어디서? 라고 물었고 수지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갔다가라고 대답했으며 남편은 어땠어?
기분이라고 물었고 수지는 통쾌했어. 10년 전엔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요양원에 혼자 있더라고라고 말했습니다. 복수 완성됐네. 응, 완전히. 남편은 수진을 안았고 고생했어. 10년 동안이라고 말했으며 수진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라고 대답했고 딸이 방에서 나와 엄마 무슨 얘기해? 라고 물었으며 수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딸이라고 웃으며 대답했고 딸을 안았으며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10년 전 노트를 꺼냈고 복수 계획이라고 쓰여진 그 노트를 펼쳤으며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고 완성이라고 큰 글씨로 썼으며 노트를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면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후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고 수지는 놀랐으며 5년 만에 처음이었고 여보세요라고 받았으며 준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수진아. 엄마가. 이라고 말했으며 수지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고 준석은 아미래 말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준석은 당황했으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대 너를. 이라고 말했고 수지는 웃었으며 저요? 왜요? 라고 되물었고 준석은 용서를 빌고 싶대.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으며 수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알겠어요. 갈게요 라고 대답했고 준석은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요양원을 찾았고 혼자 갔으며 명자의 방으로 들어가니 명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많이 야위었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으며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고 왔구나.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르셨다며요. 응. 고마워. 와줘서. 명자는 손을 내밀었지만 수지는 잡지 않았고 그냥 서 있었으며 명자는 손을 거두고 미안해. 라고 말했고 수지는 뭐가요? 라고 물었으며 명자는 다 미안해. 10년 동안 너한테 한 짓이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응.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명자는 울었고 수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으며 동정심은 들지 않았고 그저 당연히 미안해야죠. 사람을 하인처럼 부렸는데 라고 차갑게 말했으며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맞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수진이 물었고 10년 동안 궁금했던 것이었으며 명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고 시기. 했어. 라고 대답했으며 수지는 시기요? 라고 되물었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젊고 예쁘고 똑똑했잖아. 나는 평생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부러웠어. 그래서 괴롭혔어. 너도 나처럼 고생하라고. 그 고백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고 이렇게 유치한 이유였다는 것에 기가 막혔으며 그래서 제 인생을 망쳤어요? 시기심 때문에? 라고 물었고 명자는 미안해. 라고 또 사과했지만 수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 해줘. 싫어요.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고 명자는 눈을 크게 떴으며 제발. 이라고 애원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고 10년 동안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 못해요. 절대라고 말했으며 명자는 울었지만 수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부탁이 있어. 뭔데요? 준석이. 좀 봐줘. 불쌍해. 그 말에 수지는 웃었고 준석이요? 왜 제가요? 라고 되물었으며 명자는 그래도 딸 아버지잖아.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이혼했어요. 남이에요 라고 잘라 말했고 명자는 제발. 완전히. 망하지 않게. 좀. 이라고 애원했지만 수지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왜 제가 그 사람을 지켜줘야 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기력이 다한 것 같았으며 숨소리만 가빴고 수지는 가볼게요 라고 말하고 돌아섰으면 명자는 수진아. 라고 불렀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고 문을 열고 나갔으며 뒤에서 미안해.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준석을 만났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수진아, 엄마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고 수진은 용서 안 했어요 라고 대답했으며 준석은 그래도 죽어가시는데 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죽는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준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당신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절대 당신은 당신 인생 당신이 책임지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으며 준석은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봤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으며 당당하고 강해졌고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는 사라졌으며 준석은 후회했지만 소용없었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명자는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은 조촐했으며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 준석 혼자 치렀으며 수지는 가지 않았고 딸도 가지 않았으며 명자는 그렇게 쓸쓸하게 갔고 평생 무시하고 모욕했던 며느리의 복수를 받으며 갔으며 후회하며 갔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명자가 죽고 1년이 지났고 수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상무로 승진했고 연봉은 1억 8천만 원이 됐으면 딸은 서울대에 합격했고 의예과였으며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도 낳았고 이제 내 식구가 됐으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지는 딸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고 대학 입학 축하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으며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딸이 말했고 수지는 아니야 너 덕분에 힘냈어 라고 대답했으며 딸은 엄마 정말 대단해 10년 동안 계획하고 복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응, 중학생 때부터 알았어. 엄마가 노트에 적은 거 봤거든. 수지는 놀랐고 언제부터? 라고 물었으며 딸은 중2 때 우연히 발견했어. 그때부터 엄마를 더 존경하게 됐어 라고 말했고 수지는 눈물이 났으며 미안해 내가 그런 걸 알게 해서 라고 사과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참고 견디고 이겨낸 거 대단해. 고마워 우리 딸. 둘은 포옹했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으며 모녀는 행복했고 그 행복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왜 안 갔어? 가고 싶지 않았어.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후회 안 해? 전혀. 수진의 대답은 확고했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나도 안 갔어. 엄마 편이니까 라고 말했고 수지는 또 눈물이 났으면 고마워 정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혼자 산책을 나갔고 한강변을 걸었으며 15년 전을 떠올렸고 처음 준석을 만났을 때 사랑했던 시절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고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방관 10년 동안의 고통 하지만 그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며 더 강하게 더 성공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었고 어쩌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아니었으며 그냥 이겨낸 자신이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준석이었으며 1년 만에 처음이었고 받았으며 여보세요 라고 말했고 준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며 수진아. 나. 라고 말을 잇지 못했고 수진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으며 준석은 암이래. 나도.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고 놀랍지는 않았으며 스트레스와 가난 속에서 살았으니 당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요? 라고 물었으며 준석은 마지막으로 딸 좀 보고 싶어. 라고 말했고 수지는 딸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물었고 아빠가 암이래. 너 보고 싶대라고 전했으며 딸은 한참 생각하더니 가볼게 마지막이니까 라고 대답했고 수지는 혼자 갈래? 아니면 엄마랑 같이? 라고 물었으며 딸은 혼자 갈게라고 말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딸은 병원에 갔고 준석을 만났으며 준석은 많이 야위었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으며 딸을 보자 울었고 미안해. 라고 말했으며 딸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감정은 없었고 그저 형식적이었으며 30분 앉아있다가 나왔고 준석은 자주 와줘. 라고 부탁했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고 엄마 나 아빠 안 볼 거야 라고 선언했으며 수진은 왜? 라고 물었고 딸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 못해. 나는 엄마 편이야 라고 말했으며 수지는 딸을 안았고 고마워 우리 딸이라고 속삭였으며 딸은 당연하지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준석도 세상을 떠났고 딸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으며 수진도 가지 않았고 재혼한 남편이 그래도 딸 아버지인데 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이혼한 순간 남이에요 라고 대답했으며 결국 아무도 가지 않았고 준석은 무연고자처럼 쓸쓸하게 갔으며 명자처럼 후회하며 갔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1년 후 수진은 회장이 됐고 부동산 회사를 인수했으며 직원 200명의 대표가 됐고 연봉은 3억이 넘었으며 딸은 의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녔으며 남편은 여전히 수진을 아꼈고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강연 요청을 받았고 여성 경력 단절 극복 사례 발표였으며 승낙했고 강연장은 가득 찼으며 수백 명의 여성들이 수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고 수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경력이 단절됐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의 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뒀고 10년 동안 며느리로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했고 수지는 계속했으며 10년 동안 저는 계획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야간 대학원에서 석사를 땄으며 자격증을 땄고 다시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회장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수지는 미소 지었으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경력이 단절됐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수지는 한 명 한 명 격려했으며 이것이 진짜 승리라고 느꼈고 복수도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었으며 수지는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고 45살이 된 자신을 봤으며 주름도 있었고 흰머리도 조금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으며 눈빛은 살아있었고 미소는 진심이었으며 15년 전 시댁 거실에서 얼어붙었던 그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때는 죽은 눈이었지만 지금은 살아있었으며 수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10년 동안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복수하고 성공하고 넌 대단해. 거울 속 자신이 웃었고 수진도 웃었으며 딸이 방에서 나와 엄마 뭐해? 라고 물었고 수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며 딸을 안았으며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속삭였고 딸은 나도 사랑해. 엄마라고 대답했으며 아들도 뛰어나와 엄마. 라고 외쳤고 수지는 두 아이를 안았으며 남편도 다가와 함께 안았고 내 식구는 그렇게 포옹했으며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복수는 끝났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었으며 전 남편도 병원에서 외롭게 죽었고 수지는 용서하지 않았으며 후회하지도 않았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으며 성공했고 행복했으며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고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10년 계획은 완성됐고 시어머니는 무너졌으며 수지는 일어섰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10년은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며 수지는 그것을 확신했고 미소 지으며 창밖을 봤으며 달이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였으며 미래는 밝았습니다.